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하구 여러분, 이례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난 며칠 안전하게 보내셨나요? 재난피해 복구 사업으로 바삐 흘러가는 요즘 검색창에 태풍 기부를 검색하시면 쉽고 빠르게 후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재난피해로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부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사전 알쓸학잡입니다. 오늘은 상담심리학과와 관련된 쓸모있는 지식들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네,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심리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전문상담 교사입니다. 아마 많은 학우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위클래스를 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인 전문상담 교사는 지역 교육청 상담실과 위클래스 등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복지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우관계 상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폭력 예방 상담 등을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및 일탈 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직학점을 필요로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강서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는 교직이수가 되지 않아 혹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문 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전문 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으면 전문 상담교사 1급 자격증 또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지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네,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심리학과와 관련된 지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심리학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심리학은 실험실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경영상학의 발전으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신분석적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신경영상학의 발전은 두 눈으로 직접 사람의 뇌를 관찰하지 않고도 심리치료를 통해서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과 마음을 다루는 학문인 심리학. 그 시작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구였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두 번째 지식을 마무리하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샘김의 향기.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부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사전, 알쓸학잡입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강서대학교가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학교의 처음 이름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었다는 점에서부터 기독교 정신이 크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쓸학잡에는 우리 강서대학교 신학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치마에 따라갈래. 네, 검정치마에 따라갈래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지식으로는 신학과와 관련된 직업인 종교교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종교교사는 미션스쿨 등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는데요.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과를 가르치지 않지만 사립학교인 미션스쿨에서는 해당 재단의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교사 TO가 존재합니다. 보통 종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과 혹은 신학과에서 종교교사 자격증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사과정보다 심화된 기독교 교육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신학대학원 등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박사 과정을 밟는다고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이 실천신학의 분과인데 현재 우리 학교 신학과에서도
실천신학 개론을 전공 필수로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설교 등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두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다소 생소한 직업일 수 있는 종교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며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뜻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지식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지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네, 신지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는 기독교와 관련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우분들은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건물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신자의 공동체나 교류를 뜻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여러 다른 조직, 제도, 관습을 가졌음에도 결합된 인간 사회를 뜻했고 그래서 지상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본래 교회의 의미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적 의의뿐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까지 담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교회라는 단어가 더욱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GBS FM을 마치겠습니다. 샤이니의 초록비.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부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사전, 알쓸학잡입니다.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85년 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복지업으로서의 역할과 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사회의 복지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의 알쓸학잡에서는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지식을 채워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식으로는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학우 여러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제정되었는데요. 본래 명칭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지만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의사들과 협업하여 환자의 약물 복용 상태를 확인, 관리하고 분기별로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기뉴의 나 같은 거랑 함께하느라 고생했어. 네, 민기뉴의 나 같은 거랑 함께하느라 고생했어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체계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데요. 사회복지학은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다른 순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학문적 축적이 빈약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순수 이론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학은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힘입어 이론과 연구 영역 개발에 힘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우분들께서 사회복지학의 이론 개발과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GBS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GBS FM을 마치겠습니다. 로꼬의 잠이 들어야.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부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 사전, 알쓸학잡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과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인데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경영학 전공, 빅데이터 경영학 전공, G2 국제학 전공이 합쳐진 학과입니다. 이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G2 언어, 즉 영어와 중국어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와 융합 능력, 미래 기술, 봉사 정신을 함양한 글로벌 창의 실무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헐트. 네, 뉴진스의 헐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지식으로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가질 수 있는 직업 중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분석 대상 도출 및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이터 기획 직무, 분석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과정을 설계하는 데이터 분석 직무, 다양한 데이터 중 어떤 요소를 시각화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시각화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이터 시각화 직무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이전에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이 있다면 학력 기준이 부족해도 자격 기준으로 인정되어
데이터 분석 전문가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지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민호의 이별길에서. 네, 송민호의 이별길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G2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는 이름에 쓰인 G2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실무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G2는 그룹 오브 투의 약자로 2006년 무렵 미국 학계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즈비그뉴가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G2A를 주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엄청난 속도와 팽창력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위기, 중동사태, 기후변화, 핵 확산 등 각종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문제 전문가 중 일부는 G2론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에 따른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일 뿐 실질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안팎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중국이 능력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발목을 잡는 중국 견제론, 중국 위협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한편 G2와 유사한 의미의 차 아메리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알쓸학잡을 마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원의 버스야 돌고 돌아 내게 오라.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과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사전, 알쓸학잡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과는 바로 간호학과인데요. 강서대학교 간호학과는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개인별 역량개발 지도와 지역사회 기반 실습 및 취업 기회,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학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들의 누드. 네, 아이들의 누드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호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지식으로는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에 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흔히 심사평가원이라 부르는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공법인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심의하는 것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에서 보험 환자에게 실시한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이 적절했는지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심사평가원은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이렇게 네 분야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간호사로서 심사직에서 앞서 말한 요양급여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직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채용합니다. 경력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 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 경력만을 인정한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심사, 최종 합격 후 수습 임용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초봉이 3천만 원 후반대로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지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 네,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는 간호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간호가 시작된 것은 서양 선교 간호사들이 내한하여 조직적인 간호사업을 전개할 때부터라 할 수 있는데요. 1902년 마거릿 에드먼즈에 의해 최초의 간호원 양성소가 설립되었고, 1906년에 에스더 쉴즈에 의하여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간호교육기관은 우리나라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 맨 처음 개척된 것인데, 점차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간호는 임상간호에 치중했기 때문에 환자의 간호뿐만 아니라 생활과 건강교육까지를 포함한 상당히 진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일본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식 제도를 지닌 병원과 간호원 양성소를 세우기 시작하며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는 의사의 보조역에 더 치중한 탓에 현대적 간호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행정기구 내에 간호행정부서를 설치하였고, 간호 전문가들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의 통일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체제가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호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환경에 통합된 부분으로서 대상자, 건강, 질병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간호학의 주요 영역 개념은
간호과정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 간호 대상자, 건강 및 간호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기를 버텨내고 지금에 이른 간호학. 우리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우 여러분께서 그 뜻깊은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저희 GBS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알쓸학잡을 마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오의 자격지심.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GBS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 오늘의 GBS FM 코너는 학부 졸업 후의 길을 환히 밝혀줄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학과 잡학 사전, 알쓸학잡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과는 식품영양학과인데요. 강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의 실천, 건강한 신체 유지, 식량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등에 관련된 생명화학의 기초 및 응용 학문에 관해 탐구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쿠키. 네, 뉴진스의 쿠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지식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품위생안전연구소라는 기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업은 다년간 컨설팅 및 교육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2004년 창립 이래 국내 인증 컨설팅, 글로벌 인증 컨설팅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용역 과제를 수행한 기관입니다.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맞춤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자문을 해주고 업체의 적절성 평가 및 인증 획득을 돕는 기관인데요. 식품위생관리연구소에서 업체가 상담 및 견적을 받고 나면 계약을 진행한 후 현장 점검, 레이아웃 설계 및 검토, 공사 감리, 시스템 구축 및 교육, 검증, 최종 리허설 과정을 거친 후 여러 국가 혹은 글로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안전연구소에서는 식품안전 컨설턴트라는 직무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컨설턴트는 앞서 말한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고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등 정부기관의 용역과제를 수행합니다. 자격 요건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이자 식품 전공자인데요. 강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학우분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주목할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 후 면접과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지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의 러시아워. 네, 크러쉬의 러시아워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는 식품영양학의 학문적 성격과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과 식품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원료와 조리로부터 섭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식품영양학은 식품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인간의 행복에 기초가 되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식품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가 함유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조리 및 가공했을 때 식품 중에 함유된 각 영양소는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 그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양가의 차이 및 식품에 따르는 적당한 조리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일괄하여 계통을 확립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품 영양학의 연구는 영양과 식품 두 측면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영양 원리를 실제의 식생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개선, 향상된 식생활 관리를 수행하는 데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영양학은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비대해지고 학문의 심도가 깊어짐으로써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전문학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17년대에 식품과 영양학의 전문 분야를 설정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정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과학적 체계를 세우고 한 전공 분야로 교육과정을 설치함으로써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것은 1966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시초라고 합니다. 현재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 식품영양학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 영양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 전공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연구계, 교육계, 산업계, 언론계, 행정기구 및 유엔기구, 소비자교육요원, 보건담당요원, 연구소와 병원 및 급식소의 영양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라고 하면 단순히 영양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학과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학문인 만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알쓸학잡을 마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나 마수드와 나오미 스콧의 A Whole New World. 벌써 알쓸학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들 유용하셨나요? 9월 14일 수요일 GBS FM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알쓸학잡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쓸모있는 학과 지식들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한솔, 음향의 최예은, 진행의 저는 배지연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GBS입니다.